반갑습니다. 경제사주의 소선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 부모 말을 잘 안 듣고 학교에 가서도 왕따를 당한다든가 안 그러면 왕따를 시키고 선생님 말도 잘 안 듣고 문제아로 낙인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TV에도 보면 오은영 선생님의 금쪽 상담소라는 게 있죠. 거기에 금쪽이들의 행동들을 보면 부족한 부모의 그 애정을 어디다가 풀 데가 없으니까 동생을 학대한다든가 안 그러면 과격한 그런 행동을 통해서 부모에게 나 좀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행동을 보여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애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같이 사주 상담가로서 자식의 사주를 살펴보면 그 원인은 자식들한테 있지 않고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의 고정관념으로 내 틀로 자식을 바라보고 내 틀 안에서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죠. 이번에 수능을 봤어요. 저에게 상담 문의가 들어온 그런 예를 살펴보면 어머니는 아주 경우 바르시고 또 확고부동하십니다. 본인의 고정관념도 굉장히 강해요. 과거에 내 아들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앞으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성적을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수가 아닌 사수라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자식을 보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요. 그 자식이 이번에 수능을 본다고 1년에 살이 15kg나 빠졌더라고요. 사람이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이 하나로 집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집중력으로 시험도 잘 보고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본인 스스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한 상태에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모의고사보다 더 못한 성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들이 머릿속에 맹맹 돌고 집중이 되지 않았던 거죠. 1년 내도록 공부한 것들이 한마디로 돌아옴이 타불이 되었으니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하겠습니까? 그 학생의 사주보다도 오늘은 어머니의 사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효일주입니다. 지지를 한번 보세요. 전부 인묘로 이루어져 있고 인해도 전부 목국입니다. 예. 기토가 인을에 났으니 정관이죠. 정관의 틀이 확실한 어머니예요. 그리고 여기 시간의 정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이 화급금하고 있습니다. 식상관이에요. 상관이고 식신이 되겠네요. 정관의 틀, 이 편관의 틀, 정관의 틀, 내 틀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틀을 깨지 않고 내 틀 안에서 내 자식을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또 내 직장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지장간을 한번 보면요. 자, 여기에 무갑임이죠. 여기도 갑목, 여기도 무병갑이니까 갑목, 여기도 갑월의 갑목, 무병갑의 갑목. 이 갑목이랑 전부 다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 정관이죠. 정관의 틀을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뀌지 않고 상대가 바뀌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거는 욕심이에요, 욕심. 부모 욕심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성이 지나치게 많으면 물론 책임감은 굉장히 강해요. 남편에 대한 도리도 다해야 되고 또 자식을 올바르게 키워야 될 명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내 직장, 내가 가진 사업체를 올바로 끌고 나가야 될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죠.
욕심과 책임감이 강하면서 안이 상관 경관을 때리고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 늘 내 안이 시끄러운 분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뭔가 이것만 조금만 더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정인의 마음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식 자리를 한번 보면 목생화하죠. 그죠? 이 자식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자식이에요. 병인은 완전히 인목이 장생이죠. 그리고 이것도 정관이에요. 정관이 틀을 갖춘 고지식한 자식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자식이 나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자식이 굉장히 나한테는 예쁜 자식이죠.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내 부모가, 내 엄마가 부담스러운 어머니일 수 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전부 다 정관이 틀을 고수하고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뭔가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고, 은근히 내 입장에서는, 자식 입장에서는 이 부모의 눈치가 보이는 그런 형국입니다. 사주는 신약, 신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서로 어울림, 그리고 지지들이 어떻게 합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 집안을 볼 때도 수생목 정관으로, 그죠? 형제들도 다 출중하고 똑똑하고 영리합니다. 다 한 자리씩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러니 남들 보기에 이 정관이란 것은 뭐냐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보다도 남의 눈치 있죠. 이것을 많이 보는 형국이죠. 그러니 내 자식도 남들에게 비춰가지고는 좀 똑똑하고 좀 훌륭한 좋은 대학을 가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이 강하다. 근데 올해 이제 어떤 운이 왔느냐면 갑진년 운이 왔죠. 이 자식 사주를 보지 않더라도 이 부모 사주를 보면 내 자식이 올해 운이 어떤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상관이 있는데 이 상관이 이 정관을 어떻게 하냐면 상관 경관을 때리죠. 그렇게 하고 이 진토가 와서 이 인묘진 방국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볼 때는 인묘진 방국이 됐기 때문에 올 한 해는 급제가 나에게 오는 경우죠. 그러니 굉장히 시험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쉽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자식이 올해 이제 점수를 많이 못 받았어요. 모의고사보다 더 형편없는 점수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고 있는데 다시 삼수에 도전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의 상담이었죠. 이 부모는, 이 어머니는 본인이 집안이 출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과를 가야 된다고 고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식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그 틀에 이제 갇혀가지고 오직 그 길을 가려고만 좀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뭐 자식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겠죠. 창피하고. 근데 부모된 입장에서는 더 창피하다는 거예요. 이 남의 눈치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기에는 내 thân 안에서 자식을 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20대, 30대가 넘어가면 절대 부모 말 듣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내가 과거에 살지 못했던 그런 엉어리라든가 자기 욕심을 자식을 통해서 그걸 풀어나간다? 그거는 부모 욕심이죠. 그래서 집안에 문제가 나타나는 게 바로 부모의 욕심, 부모의 뜻대로 자식을 옹호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는 겁니다. 자식은 절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사주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누가 문제인지.
부모가 문제인지 자식이 문제인지 바로 나와요. 근데 아직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부모가 멘토가 되기 때문에 모든 중심은, 모든 원인 제공은 90% 이상이 부모에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 수준에 맞는, 그 나이에 맞는 태도를 취한다면 절대로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엉뚱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죠. 요즘에 청소년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내 건 없어요. 내 자식도 내 거 아닙니다. 지금의 내 배우자도 내 거 아니에요.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유로운 의지 속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판단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기에는 부모가 자식을 올곧게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고맙습니다.